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장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출간 기념 기자회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뿐만 아니고 저희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왜 관광 대국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저의 개회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신생아의 출생 숫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서 저희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숫자를 갖고 일부러 바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60년대 저 산이죠. 1년 평균 103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감소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은 22만 9천 명입니다. 60년대에 비교해서 4분의 1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숫자는 맨 왼쪽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제일 첫 번째 해 기록이 1950년부터 신생아 수가 있습니다. 1950년이 바로 6.25 사변이 터진 전쟁통입니다. 그 전쟁통에 우리나라 출산이 63만 명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쟁통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의 신생아가 지난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생아 급락은 세계에서 1등을 한 것이죠.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맨 위에 보라색 그래프인 총인구수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들어서 2045년도에 4천만 명에 접어들게 됩니다. 4천만 명대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주홍색 그래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저희 출산율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떨어지는 것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젊은 직원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국내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 침체, 이것이 단순히 외국의 경기 침체가 그대로 전이된 그 현상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그림을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20-30%를 제외하고 소멸 고위험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 절반이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여 년이 지나서 2047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대도시로 집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조그마한 시골에 살더라도 기초적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단지 12%에 불과합니다. 기업으로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1000대 기업에 들어있는 이 대기업들이 87%가 서울 수도권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볼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76%가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면 이것이 훨씬 더 가속도로 수도권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 정부의 재정, 세금, 또 우리의 의료보험, 우리들의 연금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암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항상 잘 극복해왔다는 데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제조업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산업을 또 일구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또 그동안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고도와 서비스 산업을 많이 일으켜내야 된다. 그 핵심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즉 관광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인바운드 관광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소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관광 대국의 첫 번째 길을 걸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하면 이 통계 데이터를 좀 볼까요? 지금 현재 한 명의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약 일주일 머물면서 168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내국인의 소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내국인이 연간 소비가 대략 1,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관광객 1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약 9%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를 일주일간 소비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한 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면 0.09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 인구 증가 효과.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존의 실적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현재 1,750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0.09315, 이 뒤에 좀 숫자가 더 있습니다. 곱하면 163만 명이 됩니다. 즉 163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 소비 인구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죠. 네, 직접적인 특효약이 될 수 있죠. 우리가 2027년도에 3천만 명의 인바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달성이 되면 대략 279만 명 정도의 소비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더 목표를 높게 잡고 5천만 1억, 그러면 5천만 명만 하면 465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 5,100만 명인데 비교해 보십시오. 대단한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바운드 관광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선진국을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죠. 선진국 대표적인 데가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죠.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소비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3% 또는 20%에 이릅니다.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서 163만 명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맞춰보면 대략 인구 대비 3% 늘어난 효과거든요.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인구 대비 12.9%, 인구 대비 19.9%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산업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돈을 대단히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어드는 인구 또 줄어드는 소비에 바로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와서 호텔에만 머물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 소멸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인바운드 관광 산업은 어찌 보면 만능의 약이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골든 타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K-팝, K-컬처. 제가 미국에 있지만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합니다. 4분의 1 정도의 글로벌 투어리스트들이 아시아 퍼시픽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K-팝, K-컬처가 이들을 충분히 한국으로 더 모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또 ICT 강국이기도 합니다.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즉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 오면 큰 불편 없이 잘 여행할 수 있을까? 한번 묻게 되지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를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해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 찾기입니다. 네, 우리 구글 맵 잘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또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위주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어로 돼 있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표기도 다 좀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나라 스펠링하고 이 스펠링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가 거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인증,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은행 개설할 때 본인 인증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와서 해보니까 인증이라는 것은,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은 특별한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이디 갖고 가서 은행에서 계좌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어주고요. 또 신용카드 거기서 발급해주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제가 와서 거래를 해보려니까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외국 신용카드는 아예 받질 않습니다. 아예 그 옵션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상거래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티켓 예매를 국내에서 하기도 어렵다. 이런 대단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죠. 오긴 왔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불편한 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또 글로벌 관광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6가지의 전략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약자가 바로 Unlock Korea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을 활짝 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 패널 세션을 통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제 발표 시간 내에 아주 짤막하게 이 Unlock Kore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Unlock Korea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6가지 전략의 그 앞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UNLOCK Korea입니다. 이거를 달성하면 우리가 끊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이런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U는 Unleash the Potential of Inbound Tourism입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 인바운드 관광의 잠재력의 고삐를 좀 풀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아주 독특한 점을 잘 담아내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바운드 관광 온 분들의 경험을 좀 더 개선시키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 O는 인바운드 관광을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조화롭게 이루어내자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C는 관광 거버넌스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잘 협업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마지막 K는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범위를 새로 설정하고 또 우리의 KPI도, 국가적인 KPI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6가지로 크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저희가 책에는 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고삐를 풀어낼 것이냐는 문제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으로 왔다가 거기 머물고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한 20% 이상 낮습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관광 사업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많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국제공항, 우리나라도 여러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물론 직항편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만 여기에 직항편을 좀 많이 늘려서 전략적으로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 권역 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잘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교통의 편의성이 증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권역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브랜딩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 잘 개발해서 이 지역에서 5일, 6일 머물다가 하면 단지 서울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관광 상품을 만들더라도 약간 이렇게 카피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 특성을 잘 살리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의 특성을 좀 잘 살려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잘 경험하게 해주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상권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요. 직항으로 부산에 도착을 했다. 그럼 부산은 해안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 관광에서 머물지 말고 이러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맥스입니다. 자, 로컬 그 트래블 에이전트들이 할 일들이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전문 지역 트래블 에이전트들이 울산으로 모시고 갑니다. 울산의 12경, 또 울산의 자동차 공장, 또 중공업 이런 산업 관광도 동시에 가능하겠죠. 또 조금 이동해서 경주로 오게 되면 역사 관광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면적인 관광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선사시켜서 이 지역에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자. 충청권도 항공우주, 백제문화 여러 가지 탐험할 것이 있습니다. 강원권도 우리 산과 자연 어우러져 있습니다. 양양부터 속초, 설악산, 또 강릉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곳을 컨비네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실 잘 갖춰져 있죠.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아하는 것들은 치안, 음식, 관광지 매력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길찾기, 관광 안내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통합 앱 같은 걸 좀 만들면 우리나라의 불편한 점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환영사를 가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실제 우리가 관광 산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보와 지식을 잘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 외국인 관광객 입출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우리 관광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이 기업 단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 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와 데이터가 산업에서 쓰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아마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광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관광은 지방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지방과 중앙의 정부 간의 협업 또 민간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셋업해야 되는 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지금 좀 이렇게 좁게 측정이 되고 있어서 GDP 기여도가 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 관광의 GDP 기여도가 좀 높지가 않으니 뭘 이걸 투자를 하겠느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재정립이 되면 국가에서는 그걸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KPI를 정립해서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단위에서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이것을 우리의 성장 엔진으로 삼자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은 관광대국 건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Unlock Korea, 우리 한국 관광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광대국으로 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대규모 건설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점점 없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Unlock Korea의 U입니다. 국제 공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관광 권역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 관광지를 잘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의 매력을 외국인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권역의 개발도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되는 데까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관련된 분,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회사들 이커머스는 해외에서 발급된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해외여행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 크레딧 카드를 갖고 불편 없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갇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직접 잘 체험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 저희가 오늘 6가지를 묶은 Unlock Korea, 한국의 문을 활짝 열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또 기자분들께서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 관광대국을 건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